안녕하세요. 29년차 건축 전문가 예린종합건설 대표 이종렬입니다. 네, 대표님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뭐였나요? 29년 동안 건축 일을 하면서 많은 건축주분들이 실수를 반복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영상이 훨씬 직관적이고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영상부터 조회수가 500회나 가까이 나왔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첫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봐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주들이 꼭 알아야 할 실천 정보를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도 건축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건축할 때 1억 원 손해보는 공사비 함정을 실전 사례로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함정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29년 동안 150건 공사를 해가면서 보니까 최저가 시공비를 건축주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최저가 견적서입니다. 대표님 건축할 때 최저가 견적을 받으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저가 견적서가 제일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깊은 함정이 있는 것을 건축주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함정이 있죠? 일단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재, 그 다음에 추가 공사비, 공기 연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견적을 받은 건축주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신축 공사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2%에서 5%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설계 도서상 브랜드명, 스펙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으면 시공사에서 견적을 뽑을 때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같은 제품을 가지고 견적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거는 품명이나 브랜드명이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축분들이 좀 조심할 수 있나요? 시공 전에 설계 사무실과 컨택을 잘 하셔서 도면에 브랜드명, 팩 등 기본 상세 도면을 많이 첨부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정인데요. 어떤 함정인가요? 두 번째는 자재 변경. 견적에는 자재 변경에 대해서 스펙이 안 정해지다 보니 막상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견적과 다른 자재를 시공사들이 들고 와서 변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동시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자재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흔한가요? 제가 29년 동안 이 15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고, 또 차후에 건축주분들께서 다른 시공사와 하면서 저한테 문의 온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럼 자재가 변경되면 추가 비용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도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자재의 마모성, 그리고 차후에 유지 보수 관계, 또한 저렴한 자재를 선택하면 차후에 곰팡이, 먼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자재 변경을 막으려고 공사 중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면 감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주 대행을 감리한테 맡기지만, 그래도 감리는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하지만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실제 건축주분들이 눈에 보이는 품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보는 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함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제 예상 못했던 건축주분들의 추가 공사비, 예를 들면 추가 공사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스펙이 없어서 자재도 변경이 되고, 또한 공기 연장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안이 예상보다 약해서 집안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추가 공사비로 들어가나요? 당연히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되는데 착공 전에 그는 설계사무실, 시공사, 감리, 협의하에 집안 보강 공사가 가능한지 특히 집안 조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 토대로 해서 추가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에도 비용이 늘어나나요? 당연히 설계 변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공 도면에서 변경이 돼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크게 있는데 시공사와 건축주가 변경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는 발생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시공사들이 임의대로 자재를 변경해서 추가 공사비를 발생하는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추가 공사비를 그래도 예방하고자 미리 좀 금액을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정도는 도급 계약 금액의 예비비를 더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도 내용 모두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건축주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만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저가 업체는 선호하지 마십시오. 하시더라도 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자재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이 또한 내역서에 스펙, 브랜드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추가 공사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약 전에 추가 발생 안 되는 항목을 필히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건축주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축주분들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